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디TV의 준PD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한테 열받는다고 문자 오고 전화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이 돈봉투 게이트,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 동의안 부결 때문에 준PD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화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분들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한다. 우리는 우리들 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민주당이 방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고 민주당은 그대로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방탄을 했습니다.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거. 뭐겠습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아침마다 모든 조간신문들을 다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조간신문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궁금했어요. 과연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탑 기사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자, 봤더니 야, 민주당이 큰일이 났습니다. 자, 오늘 일면 탑 기사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조선일보 일면 탑. 돈봉투 사건에도 거여 의원 또 방탄특권. 자, 동아일보 일면 탑. 돈봉투 의혹에도 더 두꺼워진 거야 방탄. 중앙일보 일면 탑. 더 뚫리면 안 된다. 방탄 민주당 돈봉투 체포안도 막았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조중동, 이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방탄과 관련돼서 뭡니까? 일면 탑 기사로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중동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일보 탑 기사도 온정주의 끊겠다던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또다시 방탄 선택했다. 국민일보 일면 탑, 야 대거 반대표, 윤관석 이성만도 방탄. 더 나아가 서울신문 일면 탑, 또 거야 방탄,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체포한 부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조간 신문들이 어제 민주당의 이 방탄 국회를 두고 윤관석, 이성만의 부결을 두고서는 일면 탑 기사를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탑 기사를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언론들이 민주당의 방탄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좌파 신문입니다. 좌파 언론.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보도를 할까? 그런데 야, 더 매워. 네? 더 맵습니다. 어쩌면 조중동보다 더 매운 게 바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한겨레 일면 탑을 이렇게 싣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쇄신 방탄, 돈봉투 의혹 의원들 체포한 부결. 더 나아가 경향신문, 돈봉투 혐의, 윤관석, 이성만 체포한 부결, 혁신 걷어찬 민주당. 보시는 것처럼 한겨레 경향신문마저도 어제 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사설도 보세요. 한겨레 사설. 쇄신한다던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킨 민주당. 경향신문 사설. 체포 동의안 또 부결, 온정주의 갇힌 민주당 혁신할 수 있나. 자, 보시는 것처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는요. 부각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쇄신과 바로 혁신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쇄신 안 된다. 혁신 안 된다. 민주당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로서 쇄신도 걷어차고 혁신도 걷어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한겨레, 경향신문이 보더라도 민주당은 회생 불가 정당이다. 자기들끼리 절대 회생하지 못한다. 변화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심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방탄을 이어나가고 있는 미 민주당에 대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되지만, 해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어제 이 표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어제 표결 내용을 보시면요. 이래요. 민주당이 반대표에 몰표를 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냥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이 윤관석, 이성만 체포 동의안에 반대표에 몰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 어제 표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윤관석 찬성 139, 반대 147, 이성만 찬성 132, 반대 155입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모두 다 찬성을 눌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민주당에서 찬성한 의원 수가 12명에서 1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민주당 전체가 뭐 하는 겁니까?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몰표를 주었다. 거의 조직적으로 방탄 국회를 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은 뭡니까? 비명이고 친명이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모두 다 심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 게다가 민주당 어떤 정당입니까? 내로남불 정당 아니겠어요. 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찬성했습니다.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는 연달아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행사해준 곳 아닙니까? 방탄해줬잖아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보세요. 21대 국회 체포한 8명 중 4명이 모두 부결됐는데 그 모두가 민주당이며 더 나아가서 이재명 체제 뒤에 4연속 체포안이 부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재명이 대표직 맡고 나서부터 이재명 때문이라도 민주당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탄국회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는 한,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지키고 있는 한 이러한 민주당의 방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표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윤관석, 이성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관석 찬성 139, 반대 145, 이성만 찬성 132, 반대 155입니다. 자, 과거 이재명도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찬성 139, 반대 138. 자, 비교를 해서 보시면요. 윤관석, 이성만을 방탄해준 거나 이재명을 방탄해준 거나 표수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네? 표수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라도 지금 윤관석, 이성만을 조직적으로 방탄해줬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건데, 참 나쁜 버릇은 뭐냐면요. 이렇게 본인들이 방탄을 열어놓고 본인들이 이렇게 부결을 시켜놓고 또 남 탓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부결시키라 그랬어요? 누가 방탄국회 열라 그랬습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부결의 결과를 두고 또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또 기승전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대요. 참 이 사람들은 참 모욕감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번에 노웅래와 관련돼서도 돈봉투 부스럭 소리 나니까 모욕감 때문에 부결 찍었다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돈봉투 20명이 캐스팅 보트, 표결 참여 불공정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는데 몇 명이라는 겁니까? 최소 2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번에 표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 같은 사건에 두고 사실상 공범인데 돈 준 사람과 돈 받은 사람들이 서로 표결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한 건데 이걸 두고 모욕감을 느껴서 부결표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내용이냐고요. 자,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말이 그대로 맞던 거예요. 네, 보십시오. 실제 20명이 캐스팅 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보시는 것처럼 윤관석, 이성만 표결 결과를 보면요. 찬성이 139, 132입니다. 원래 어제 과반에 따지면 147표가 나오면 찬성이 되는 거예요. 가결이 되는 겁니다. 몇 표입니까? 사실상 몇 표씩만 더 나오면은 가결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제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이 사실상 반대표를 눌렀기 때문에 저것이 가결되지 않고 부결이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투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짚어준 겁니다. 근데 그 부결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표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가결 누르겠냐, 부결 누르겠냐?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도 부결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걸 곧바로 짚어준 건데 이걸 두고서는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또 기승전 한동훈 장관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네. 자, 실제 어제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들과 같은 인천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과 검찰 출신 김혜재 의원이 부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네. 야, 우리 김교흥, 김혜재 의심됩니다. 네, 이 두 사람 의심이 돼요. 왜 부결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전체가 사실상 자백을 하고 있다. 이 돈봉투 게이트 사건이 비단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인 것을 자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왜겠어요?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이 20명이 된다. 그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다. 뭐겠습니까? 이 20명 지금 재발저리고 있는 겁니다. 왜? 좀 있으면 본인들의 수사가 들어갈 게 뻔하니까. 이것뿐입니까? 자, 이것도 있잖아요. 경쟁 캠프에서 300만 원씩 돈 봉투 뿌렸다. 이거 어딥니까? 홍쪽 아닙니까? 홍쪽. 지금 홍영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홍쪽에서도 뭐겠어요? 사실상 송영길 캠프 수사가 끝나면 홍쪽도 수사가 이어질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송영길 쪽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번에 부결을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우리 돈봉투 뿌렸습니다. 우리 공범입니다. 라는 것을 자백한 결과를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향한 수사, 저는 검찰이 멈추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을 탓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내 설명에 모욕감을 느껴 부결? 구차한 변명이다. 라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서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제가 하는 거고 지금 그 민주당 말씀대로라면은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신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 말이 너무 맞잖아요, 친구 여러분. 한동훈 장관의 말이. 아니, 누가 부결시키라 그랬어요? 누가 방탄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부결을 시킨 건 민주당의 결정이고요. 방탄을 한 것도 민주당의 결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동훈 장관 탓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방탄의 책임, 이 방탄의 역풍은 민주당이 오로지 맞아야 될 것이고, 사실상 이 돈봉투 게이트가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어제 민주당 스스로가 자인한 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수사 이어나가야죠. 검찰의 수사가 그대로 이어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제 슬슬 명단이 밝혀져야죠. 네, 슬슬 이제 검찰이 확보한 29명 국회의원 명단, 지금 20명 알려지고 있고 29명도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29명, 20명이 누구인지 서서히 명단이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 시작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경쟁 캠프, 송영길 캠프 말고도 다른 경쟁 캠프에서도 뿌려졌다라는 이 돈봉투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어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수사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차피 윤관석, 이성만 방탄할 거 알고 있었고 어차피 부결시키고 검찰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송영길 경선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거예요. 송영길이 돈을 쓴 적이 없다라는 먹사연. 이 먹사연에서 허위 계약을 맺고 1억 원의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이 컨설팅 업체는 송영길 캠프에 경선 컨설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캠프에서 내야 될 돈을 먹사연이 냅니까? 이거 자체가 범법행위인 겁니다. 이걸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 중요한 건 이 압수수색을 언제 들어갔냐? 체포한 표결 직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표결 직전에. 네, 검찰은 어차피 부결시킬 거 알고 있었고, 어차피 방탄할 거 예상하고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차피 얘네들은 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결 이후가 아닌 표결 직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수사가 점점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해당 컨설팅 업체는 문재인이 2012년, 2018, 2017년 대선 출마와 이재명의 2017년 경기지사 출마, 2022년 대선 출마까지도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2017년 대선 당시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 2022년 대선표요 나를 위해 이재명을 만든 곳이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특히 민주당의 선거 때마다 굉장히 연이 깊은 곳이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 컨설팅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송영길만 이랬을까? 네? 송영길만 이렇게 허위 계약 맺고 돈을 지급했을까? 저는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선거, 즉 이번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대선,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까지도 저런 허위 계약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제 MBC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 수사 전선 확대. 어제 MBC 보도입니다. MBC는 대충 눈치 까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검찰은 수사 멈추지 않는다.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조만간에 또 새로운 소식이 저는 들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소식 들어오자마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검찰이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만간 이재명 2차 구속영장 청구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요. 보겠습니까?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검찰이 어제 정자동과 관련돼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무려 7개 부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간 거예요. 7개 부서. 더 나아가서
검찰이 정자동 시행사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시행사 대표의 자택은 물론이고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무려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계속해서 많은 문서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확보했냐면요. 이런 걸 확보했어요. 정자동과 관련돼서 10억대 용역 보고서를 확보했고, 뭐가 더 있습니까? 객형공과 관련돼서도 지금 검찰이 시행업자를 구속하면서 수사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자동, 백현동과 관련된 이재명 정진상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정진상과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조만간에 백현동으로도 정자동으로도 소환 조사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진상을 소환한다라는 건 이제 누가 남은 겁니까? 이재명의 소환 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은 어떻습니까? 근 1년이 남지 않았어요. 근 1년이 남지 않은 시기에 이재명의 소환 조사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그 수사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처해지겠죠. 그런데 그 마당에 돈봉투 게이트는 부결을 시켜놨습니다. 더군다나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그때마다 탈당할 거예요? 그때마다 부결시킬 겁니까? 그때마다 방탄할 겁니까? 해보세요. 결국 그 심판은 오로지 민주당에게 역풍으로 되어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지켜보겠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거 한다. 우리는 우리들 거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을 볼 수 없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아니, 맞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의총에서 비명은 이재명 사퇴하라, 친명은 그만해라, 서로 야유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매몰이 될 것이고 그 매몰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는 계속해서 파열음이 날 것이고 그 파열음이 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방탄국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면 그만큼 민주당에게 악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어제 차라리 민주당이 본인들 스스로 방탄국회를 한 결과 뭡니까? 민주당이 더 난감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어요. 부결이 돼가지고. 네,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부결이 돼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친구 여러분? 이성만, 윤관석이 구속되는 것, 그거에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쩌면 작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최종 목적이 뭡니까? 총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 큰 그림을 위해서라도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어제의 방탄국회, 네, 어제의 방탄국회에 오히려 우리에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주당에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민낯, 민주당의 부결 소식, 민주당의 방탄국회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뭘 하던 간에, 민주당 좌파들이 뭘 하던 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우리들이 하지 말래도 쟤네들은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재명 구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 좌파들 이재명 구속시킵니까? 안 하잖아요. 네,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가결 그렇게 외쳤는데 저 사람들 보십시오. 몰표 줘서 부결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라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범죄 집단이라는 것들, 본인들 스스로 더불어 범죄당, 더불어 봉투당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장기적으로. 단순히 몇 명을 구속한다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단순히 그냥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통과된다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상화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실체, 민주당의 민낯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더 큰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전달드려 봤습니다. 네. 물론 저도 화가 나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화가 나죠. 무엇보다 저기서 오빠 빨리 와 이러고 있는데 왜 안 갑니까? 네, 오빠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영길이 오빠가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영길이 오빠가. 네, 우리 관석이 뭡니까? 윤관석 오빠, 이성만 오빠는 방탄조끼 때문에 지금 오빠를 부르러도 못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연길이 오빠는 방탄조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연길이 오빠가 먼저 골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송영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또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풀리실 수 있게 방송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상황을 즐기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